네, 트럼프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조 바이든의 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미 대선 소식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미 대선이 우리나라와 워낙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관심이 네. 굉장히 큰데 지난 한 주간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지켜봤는데요. 네. 어제 오전에 드디어 관록이 괴력을 이기는구나. 네. 정말 트럼프 대통령도 정말 엄청난 뒷심을 발휘했어요. 팽팽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상식적인 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민심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거부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이미 대선 시작 전부터 예고를 했었죠. 네.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가 부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되돌아 생각해 보면 네. 이번 미국 대선을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만은 안 된다의 연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만든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또 이런 게 아닌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공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승자는 조 바이든이지만 이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구도를 미국 내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미국의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집에서 당선 확정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바이든의 승리 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pledge to be a president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We have to stop treating our opponents as our enemies. They are not our enemies, they are Americans. Now this campaign is over. I believe it's this. Americans have called upon us to marshal the forces of decency, the forces of fairness, to marshal the forces of science, and the forces of hope in the great battles of our time. The battle to control the virus, the battle to build prosperity, the battle to secure your family's health care, the battle to achieve racial justice and root out systemic racism in this country, and to make America respected around the world again. 자, 바이든이 3수 만에 대권을 거머쥐게 됐는데 조 바이든이 어떤 인물인지 좀 네, 설명 우리가 참 부탁드립니다. 잘할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알지 못한 인물이죠. 알려져 있지 않아요. 반세기 가까이 미국 정치에서 다듬어진 네. 대기만성형으로 치면 뭐 최고령 대통령이 이제 되니까요. 네. 자, 그런데 어제 모습이 아주 극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로 또 골프장을 갔어요. 네. 근데 바이든 이 당선인은 성당에 갔습니다. 동네에 있는. 이 미국에서는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두 번째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네. 점이에요. 대부분 다 개신교도들인데. 자, 이 바이든 이 상원 의원부터 이 지난 8년간 부통령을 거쳤는데 출생은 펜실베니아입니다. 네. 펜실베니아 바로 아래 델라웨어 주에서 계속 살고 정치 활동을 했죠. 네. 이 윌밍턴이 이제 자택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비극이 있습니다. 정말 처음 정치했던 초기에 70년대 초반에 교통사고로 당시에 부인과 자녀를 잃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질 바이든은 이제 재혼을 해서 이 반평생을 여생을 함께 반려하고 있는 부인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동안 지루하다, 졸리다 이런 조롱을 트럼프 후보로부터 받은 거예요. 대통령으로부터. 그랬었죠. 슬리피조 이런 별명을 얻었는데 사실 지금 마지막 어제 오전에 승리 연설할 때 보면 78세 고령인데 11월 20일이 생일이에요. 네. 앞으로 열하루 생일이 남았는데 네. 그럼 미국 나이로 만 78세가 되는 건데 점점 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우리 나이로 하면 거의 80이 다 되는 네, 거의 나이입니다. 이제 팔순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고 사실 이 4년의 이 대통령 임기를 채우고 나면 이 80세 초반에 이제 퇴임하게 되는 셈이죠. 네. 재선 여부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80대 중후반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점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찌 보면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를 상당히 소중히 여기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이든의 당선 확정 소식은 뭐 전 세계 언론, 미국 언론들도 앞다퉈 전했는데요. 미국의 한 정치평론가의 논평이 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re Muslim in this country, you don't have to worry if the president doesn't want you here. If you're an immigrant, you don't have to worry if the president's going to be happy to have babies snatched away or send dreamers back for no reason. This is vindication for a lot of people who have really suffered. You know, the
I can't breathe. You know, that wasn't just George Floyd. That was a lot of people that felt that they couldn't breathe. And this is a big deal for us just to be able to get some peace. 이게 이제 우리가 미 대선 그 특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최영일 평론가가 이제 저런 네네. 거라고 지금 상상을 네.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단순하게 저게 울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이 어떤 트럼프가 바꿔놓은 미국 여기에 대한 네, 회한 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기 때문에 또 저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도 이제 앞으로 미국이 분열을 극복하기 가장 큰 과제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네.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부분을 꼽히는 게 사실 분열인 거죠. 유색인종이라든가 이민자들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차별 정책을 펼쳤었고요. 나라에 담장을 쌓아놓고 불법 이민자라고 하면서 강제 추방하는 거에서 아이들을 떼놓았었죠. 본인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금 평론가가 이 벤 존스 유색인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동생도 슈퍼마켓 같은 데 갔다 온 뒤에 인종차별을 당할까 봐 스스로도 걱정을 해야 됐다. 저분도 이제 변호사 출신이고 정치평론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미국인들이 미국이 지난 4년 동안 가져왔었던 그 불안함들. 우리도 사실은 저희 주변에 이제 이민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유학생들도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정책이 바뀌면서 신분이 흔들려서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사실 그동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방송 도중에 저렇게 눈물을 터뜨리는 일이 생긴 거죠. 자,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퍼스트 레이디에 대한 조명도 언론의 조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 어떤 사람인지 영상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지난 3월 바이든 후보의 LA 유세 현장입니다. 갑자기 관중이 난입하자 한 여성이 두 손으로 막아내는데요. 그녀는 다름 아닌 바이든 후보의 아내 질 바이든 교수입니다. 네, 은행원의 장녀로 태어난 질 교수는 대학생 시절 바이든 당선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학위를 3개나 딸 정도로 자신의 일과 학업에 열정적이었던 그녀는 세컨드 레이디였을 때도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동하는 와중에도 학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이라고 밝혀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일하는 퍼스트 레이디의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이제 학교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네. 이전과는 좀 다른 퍼스트 레이디의 네. 상을 좀 보여줄 거다, 이런 기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일하는 퍼스트 레이디, 그리고 선생님으로 교수로 일하는 퍼스트 레이디가 될 것 같고요. 교원 노조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장애 아동들에게 이 특수 언어 교육을 하는 이제 전문가예요. 네.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고 이번에 유세가 끝나면 자신은 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 네. 사실 세컨 레이디를 8년 하지 않았습니까? 준비된 퍼스트 레이디인데 그동안 좀 강한 퍼스트 레이디, 대표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있고요. 바로 미셸 오바마가 있는데 힐러리와 미셸을 능가하는 퍼스트 레이디가 될 것 같다, 이런 네. 분위기인데 벌써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교육 분야와 군인들에 대한, 군인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겠다 하는 또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또 최초의 여성 부통령, 그리고 최초의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과 함께 승리한 카멀라 해리스 당선인, 아프리카계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 2세인 그녀가 지나온 길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곳곳에 있습니다. 흑인이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검사장과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을 역임했습니다. As unacceptable as this problem is, I know we can fix it. 네,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를 매섭게 몰아붙여서 대중의 강렬한 눈도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후보도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해리스를 지목하며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She's a proven fighter for the backbone of this country, the middle class. 대선 승리 연설에서 여성 참정권을 상징하는 흰색 정장을 입고 등장한 해리스.
그녀는 지금 미국이 가장 주목하는 정치인입니다.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And to the children of our country, regardless of your gender, our country has sent you a clear message. Dream with ambition, lead with conviction, and see yourselves in a way that others may not, simply because they've never seen it before. But know that we will applaud you every step of the way.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뭐 트럼프의 역할도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부통령의 역할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절묘한 선택으로 보여요. 아까 이제 꼽았던 것 중에 하나 바이든 지금 당선인의 나이를 지금 최영일 평론가 아까 꼽았는데 상대적으로 50대 중반으로서 굉장히 젊은 나이이기도 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유색인종에 관해서 제가 좀 차별적인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마침 아버지가 아프리카계고 또 어머니는 인도계이고요. 네. 게다가 바이든 이제 지금 당선인과는 바이든 당선인의 이 사망한 장남과도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절묘한 선택이고 부통령이 사실 미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할 일이 없는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같이 권한대행 직전까지는 특별하게 공식적인 역할이 없는데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4년 내내 앞으로도 이제 주목을 받을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시대가 오게 되면 미국의 정책,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정책을 과연 어떻게 할지 이 네네.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 변화가 있을 분야가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이야기한 좀 혼란스럽게 망쳐놓은 대목들을 복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먼저 이 그 인수위 사이트를 오픈하면서 네. 자, 오늘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 날이다. 정확히 앞으로 77일 안에 우리는 파리 기후협약으로 복귀한다. 네. 이것도 이미 선언을 했고요. 지금 코로나19 정책에 대해서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낙선에 큰 영향을 줬을지 모릅니다. 근데 코로나19 이 대응 TF를 만들어서 즉시 가동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정책으로 가는 건데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한미 동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흔들었어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또는 주한미군 철수론을 자꾸 암시한다든가. 네. 근데 한미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겠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다. 혈맹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전통적으로는 공화당의 정책과 가깝게 과거로 이제 우리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대북 정책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탑다운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던 것은 이제는 물 건너갔다. 새롭게 실무 접촉부터 비핵화와 경제 제재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엄격해질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익숙한 관계로 돌아가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북미 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강경화 장관이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과연 바이든 새 집행부랑 만날지 뭐 이런 부분도 네. 관심인데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받아올지도 관심입니다. 네. 강경화 장관의 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말하자면 그때의 그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다. 이거는 뭐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그 바이든 쪽 여러 인사들의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난 3년간의 그런 여러 가지 경과라든가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아무것도 네. 안 한다. 이대로 다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네. 장관뿐만이 아니고 요즘 뭐 방송에 나오는 정부 관계자들이 계속 비슷한 말 지금 계속 내놓고 오늘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근데 다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한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대통령도 오늘 많이 냈는데 자, 강경화 장관 얘기가 오바마 행정부 때는 북한은 전략적 인내 무관용, 불관여 버려놓고 지금 그동안 주력했던 게 이란과의 관계 복원했고요. 네. 그리고 쿠바하고 58년 만에 재수교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다 또 무위로 돌리고 오히려 북한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때처럼 한반도를 그냥 버려두진 않을 것이다. 그건 우리의 좀 주체적인 역할도 개입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이든 이 당선인이 그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햇볕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이제 상원의 외교위원장 시절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맡고 있지는 않았는데
지금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DJ 정부 때부터 현재는 국정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상당히 바이든 라인과 긴밀한 또 이 지인, 교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강경화 장관은 원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정식 미팅을 위해서 간 건데 이번에 당선인으로 된 마당에 바이든 캠프와도 물밑 또는 수면 위 다양한 접촉을 모색하고 돌아올 것 같아서 네. 아마 이 한반도 정책과 특히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우리가 좀 강한 메시지를 넣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공식 취임이 내년 1월 20일인데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 좀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공식적으로는 미국 대선이 아직 투표가 없었습니다. 선거인단을 확정을 하는 투표가 있었던 건데 이제 12월 8일에 선거인단을 확정을 하게 되고요. 네. 이 선거인단이 이 공식적인 대통령 선거를 12월 14일에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표를 하원에서 하고 하원에서 한 게 1월 6일 날 결과 발표가 있고 나서 1월 20일에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든 시대를 열게 되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선거인단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선거인단 확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소송을 걸어서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6일까지 하원에서의 투표가 이 선거 결과 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는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고 상원에서 부통령을 뽑는 그런 절차가 되는데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가능성이 낮다라는 네. 그런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확정된 바이든과 그의 측근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